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ARK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이 캐시우드네 회사에서, 아니 캐시우드네가 아니라 죄송해요. 캐시우드 누나네 회사에서 매년 이 1월에 연간 보고서가 나와요. 그 보고서의 제목이 빅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오늘 대한민국 유튜버 최초로 유튜버를 검색했더니 이 ARK의 빅 아이디어 2021년 판 오늘 아침에 발행이 됐는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이빠이 분석을 해서 지금 올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ARK에서 2017년부터 이 연간 보고서 빅 아이디어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 보고서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지금 보시면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제노믹스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이 점점 더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5년 전에 예상했던 거, 10년 전에 예상했던 거 대비했을 때 재작년, 작년, 올해 지금 기술의 이런 속도가 실생활에 오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은 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저희가 투자 기회로 활용하고 이용해서 이익을 거두어야 하다 보니까 이 ARK 인베스트먼트에서 이 사용자들, 본인의 고객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 보고서를 공개해서 이 홈페이지에는 뭐랄까 계몽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던데 어쨌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최신의 그런 양질의 자료를 공유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요.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보시면 이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투자 관련해서도 뭐 리스크가 있다. 그 요소로 한 6개 정도를 여기서 뽑았네요. 보면은 뭐 변화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양상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보고서에서 총 15개 영역을 다루었는데 하나하나씩 그냥 짚어만 볼게요. 1번 딥러닝, 2번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3번 버추얼 월드. 이게 그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그 젠슨왕이 발표했던 그거겠죠. 지금 메타월드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 4번은 전자지갑,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디지털 월렛 5번은 비트코인 관련된 펀더멘탈 6번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기관들이 지금 이 합법화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다룬 것 같고 7번째는 이 테슬람들 형님들의 가장 관심사죠. 아마 EV들 그리고 오토메이션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시스템 이런 쪽인 것 같고 9번째는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 이고요. 10번은 딜리버리 드론과 관련된 뭐 에어택시라든지 그런 쪽을 모두 다루고 있고 11번은 올빗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우주 항공 관련된 그런 것들 그리고 12번은 3D 프린팅 그리고 13번은 롱 리드 시퀀싱 14번은 뭐 멀티 캔서 스크리닝 15번은 뭐 진 테라피 그래서 일단 7번까지 빠르게 제가 넘어갈게요.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딥러닝이고요. 뭐 소프트웨어 2.0 시대다. 가운데 보시면 지금 이 셀프 드라이빙 카도 지금 제규어의 SUV 모델 같은데 이 딥러닝을 자동차를 통해서 지금 자율주행차도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UAM에도 적용이 쌉 가능하겠죠? 이양주주님들. 방금 좀 블레이드님 같았고요. 쭉 그냥 넘어갈게요. 예.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들한테는. ARM 뭐 잘 되고 있다. 뭐 좋다. 이런 내용들. 뭐 메타월드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 뭐가 하나 있네요. 잠시만요. 이 양도 이렇게 버추얼 월드에서 비디오 게임 통해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으로 비행하는 거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디지털 월렛이죠. 전자지갑.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 비즈니스 위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양 216 모델 불러가지고 그 지불은 위챗페이로 하겠다. 뭐 그런 게 연계가 돼서 그냥 적어봤고요. 쭉쭉 뒤로 가겠습니다. 7번까지 가야 해요 저희. 지금 BGM도 약간 유튜브에서 우주 관련된
음악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나온 걸 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어제 종가가 90불이었는데 지금 프리장에서 7.67%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쭉쭉 뒤로 넘어갈게요. 비트코인 눈 감고 넘기고 있습니다. 보기 싫어서요. EV가 나왔어요. EV가 나왔는데 지금 맨 위에 제목을 보면 바로 아래 EV 세일즈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지금 보면 19년 대비 20년에 전기차 수요가 더 많이 늘었고 가스로 가는 차는 더 많이 줄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리튬 이온 배터리 모델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의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2023년이 되면 이 북미의 중형차 시장 언제나 1등 모델이 도요타의 캠리인데 이 캠리가 지금 25,000에서 26,000불 정도로 팔리나 봐요. 근데 350마일, 그러니까 한 500km 정도 될까요? 이 500km 가는 이 전기차 모델의 경우에 23년이 되면 캠리와 가격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바꿔 말하면 전기차가 보통 이 휠베이스가 더 일반 차량들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잘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지비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도 기름으로 가는 캠리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과 2년 전에 가격이 2배였거든요. 넘어가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양의 시대가 더 빨리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승전 이양 주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뭐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테슬라 형님들은 꼭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 2025년도에 이 규제가 굉장히 빡세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00만 대 미만의 이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4천만 대 이상 전기차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1년에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7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신차가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지금 내년 이렇게 전기차를 안 사시는 S클래스 사려고 기다리시는 분, 랜드로버 디펜더 사려고 하시는 분, K8 기아차 사려고 기다리시는 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3, 4년 뒤에 불과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니까요. 넘어가서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양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공장, 저희 이번에 1분기에 그 연간 600대 규모의 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이 오토메이션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오토메이션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 집중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양 주주님들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의 핵심은 일단은 이 도심 지역의 교통이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기술이 지배할 것이다 라는 걸 담고 있고, 이 오토노머스는 이미 아시잖아요. 자율주행. 저희가 AAV라고 이양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AAV가 오토노머스 에어 비이클 로 보통 그렇게 약자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하면 차를 불러서 빌리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라이버가 없는 오토노머스로 자율주행 기술이, 그러니까 우버를 불러요. 미래에는. 근데 우버를 불렀는데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운전사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에 로봇가 타고 있는 거죠. 로보택시죠, 일종의.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반의 이런 부르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심지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일링이다. 애플도 최근에 애플카니 기아 현대차니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그들도 저는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예전부터.
넘어가자면 보시면 지금 마차가 있었고요. 150년 전에. 그러다가 34년도에 차가 있었고 쭉 와서 2025년에는 이 자율주행이 되는 이런 차량 호출 서비스가 이용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좌석, 뒷좌석 사람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이동 목적으로, 순수 이동 목적으로만 이걸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마일을 가는데 마차를 썼던 시대에는 한 1.7불이 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2025년이 돼서 이 자율주행 카 헤일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1마일당 0.25 달러가 쓰이게 됩니다. 저 이틀 전에 겨우 2센트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잖아요. 링컨 아저씨 두 분 때문에 좀 아쉽지만 네. 넘어가서 지금 이게 2020년에 라이드 헤일링이잖아요. 여기 오토노머스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버나 리프트 같이 이렇게 차량 호출해서 서비스 이용하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평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고객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마일당 1.85달러를 지불을 한대요. 여기 좌측에 보면 잠시만요. 아이고 이 기능을 제가 쓰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20년에 우버 이런 걸 탔을 때 1마일당 1.6km죠. 1.6km당 1.85 2불이라고 치면은 대충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2025년 뭐 이렇게 넘어가서 자율주행 기반의 그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카카오티를 불렀는데 안에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율주행 택시가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점에는 소비자가 1마일 가는데 1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는 안 들겠습니다. 한 1,1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충. 절반 정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거의 다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테슬라 같이 카메라 베이스의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있고 구글 웨이모 같이 라이다나 HD 맵을 활용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의 바이두의 아폴로 같은 또 서비스도 있고요. 테슬라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반대로 구글의 웨이모는 좀 천천히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ARK는 이것을 얘네 둘의 사이 정도의 속도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자율주행 차량에 사람들이 이걸 취하는 그런 속도에 대해서요. 보면 2025년에도 한 8%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렇게 완전 상용화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플라잉카 시대가 자율주행 차량보다 더 먼저 우리가 이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사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디디 출싱인데 이 중국의 가장 큰 이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예요. 택시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요. 보면 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보면 이 디디 출싱은 이 휴먼 사람 기사를 썼을 때 0.5인데 오토노머스 사람이 안 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택시를 했을 때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들어요. 비용이.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불인데 이게 88%나 줄어듭니다. 0.25까지 내려가요. 굉장히 이거 의미 있는 숫자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무엇이냐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2025년에는 뭐 플랫폼 제공자, 뭐 자동차 제조사, 뭐 플릿 오너, 이 차량들의 오너 이렇게 그룹을 구분했을 때 보면 2025년에는 이 플랫폼의 프로핏이 가장 높고
2030년에는 이게 더 많이 격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투자할 때는 바로 이 플랫폼, 그러니까 라이다 아니면 뭐 루미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10년 이상을 내다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시스템의 제공 업체가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익을 가장 많이 갈 것이다 라는 게 제 포인트고요. 아, 드디어 드론입니다. 드론 딜리버리. 여기서 말하는 딜리버리가 음식 딜리버리, 뭐 택배 딜리버리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어택시의 개념까지도 다 포함된 딜리버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핵심은 이 드론이 사람들 그리고 물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이런 비용을 엄청 드라마티컬리하게 줄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RK사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드론이 소포나 음식, 심지어 사람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실어 나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드론은 생명을 구하고, 우리 이항 이야기죠. 이동 시간을 줄여주고, 우리 이항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의 쇼핑 구매 패턴을 변형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앱을 딱 열고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앱을 딱 열고 뭘 주문해요. 그러면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바로 이제 드론이 출발해서 한 30분이면 집 앞에 있는 이 택배 전용 받는 박스에 이 우리가 주문한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네이버 지도를 켜고 봤는데 저희가 항상 택배 시키면 CJ 택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에 물류창고가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를 들렸다 오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까지 이 경기도 이천의 CJ 대한통운에서 직선 거리로 50km인데 이 택배 비용이 얼마로 줄어드는지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세 번째는 이 ARK사가 드론 딜리버리 관련된 플랫폼이 2030년까지 약 275원의 매출을 연간 올릴 거라고 봤고,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런 드론 기체 이런 부분은 한 50조 원 수준, 그리고 매핑 관련된 그런 부분은 12조 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그런 뭐 언어적으로 그런 걸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 게 한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의 핵심은 이항을 사라는 거예요. 그렇고 별로 할 이야기가 없었고요. 저기서는 이걸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 2년 동안 이 FAA라고 하는 미국의 연방 항공청에서 이제 막 시작을 했다. 이 커머셜 드론과 관련된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관심을 많이 미국에서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25년에 플로리다에서 이 미국 첫 번째로 이 승객을 나르는 드론의 버티포트를 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도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를 뭐 열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제약, 그러니까 이런 약국의 그런 걸 약 같은 걸 살 때도 우편으로 살 경우에는 시간이 뭐 1000시간 이상이 걸렸고 1000분 이상이 걸렸고 뭐 코스트는 한 1불 언저리, 그리고 그냥 내가 차를 운전해서 약국까지 갈 경우에는 시간은 뭐 10분 정도 걸리겠지만 비용이 한 4불 정도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10분 이내에 1불 미만의 가격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부셔버렸고요. X 잘가. 올랜도에서 템파까지, 이 올랜도가 아마 플로리다에 있고 템파도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차량을 타고 가게 되면은 한 100분 정도가 걸리면서 비용은 한 5, 60불 정도가 들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eVTOL을 탔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에어드론이든 뭐든 그냥 이론적인 그냥 eVTOL 봤을 때, 왜냐면 지금 eVTOL이 얘네 입장에서는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저기 이항이 있지만, 그래서 올랜도에서 템파 갈 경우에는 한 15분, 20분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대신에 100불. 그러니까 이 차이가 거의 뭐 10배, 8배에서 10배 사이에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비용을 50불, 5만 원 더 주더라도 이걸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성장성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테러리즘이나 이런 걸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이 브릿지 인스펙션이라고 하면은 뭐 통행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리 위에서 통제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검문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면은 뭐 7시간, 8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5,000불 이상 드는 걸로 되는데, 이 파일럿티드 드론, 그러니까 사람이 탄 아니면 사람이 운전하는 이런 드론을 하면 시간도 되게 절약되면서 비용도 되게 세이브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뿌셨고 그리고 소포 딜리버리 관련해서는 한 5파운드 정도 기준으로 1.6km를 간다고 봤을 때 페덱스 애들은 겁나게 비싸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싸진 않네요. 그리고 바이크 타고 해주는 애는 비싸고 시간은 좀 더 짧고, 근데 아마존 프라임 에어 드론은 시간도 짧고 비용도 엄청 낮습니다. 지금 0에 거의 가까워요. 이거는 에이지 이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부분이네요. 에이지 이글 티커가 하도 안 봐서 까먹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펜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2030년까지 이커머스 선적 관련해가지고 이 드론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질의 이 양들을 딜리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팬데믹이 이 이커머스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엄청나게 촉진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ARK에서는 일단은 향후 5년간 약 20% 이상의 이 소포 이런 것들이 드론을 통해서 이동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통 보고서 볼 때는 이런 그래프 쪽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아시죠.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큰 글씨로 하고요.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보고서 보는 게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현재 2020년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18%를 차지하고 그냥 이커머스가 아닌 시장이 82%, 그러니까 8대 2의 시장인데, 2030년이 되면 이커머스 시장이 60%까지 늘어나고 그냥 오프라인 매장이 한 40%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60% 안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4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드론이 아닌 다른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택배사, 뭐 트럭 이런 것들이 한 20%.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도 이 EH216L 모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관련해서도 글로벌리 이 소포 드론이 보면 25년에는 약 15조 원, 그리고 2030년에는 이게 한 10배가 조금 안 되게 늘어나네요. 115조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이 택배라든지 운송, 물류 측면에 있어서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비용도 굉장히 낮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드론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음식 배달 관련된 서비스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호주의 피자헛에서 피자를 드론으로 배달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일단 보시면 2030년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이 푸드 딜리버리가 한 22%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드론도 뭐 19% 늘어난다고 하고, 이거는 잘 눈에 안 들어오고요.
이 글로벌 푸드 딜리버리의 총 수입도 이거 같은 경우는 도얼대시라는 그런 최근에 미국에 상장한 배달 음식 1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뭐 2020년은 모르겠지만 2025년에 이건 글로벌이네요. 2025년에 한 18조 원 정도의 이 매출인데, 이게 거의 뭐 7, 8배 수준으로 많이 10년 만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페이지예요. 지금 25분이죠. 25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딜리버리 레베뉴 시장이, 잠시 15초만 쉬겠습니다. 예, 돌아왔고요. 보시면 2025년에는 이 소포 드론 관련된 쪽이 약 30조 원, 그리고 푸드 딜리버리 드론이 한 18조 원, 에어택시가 굉장히 낮았어요. 1조 원 시장이 안 돼요. 근데 2030년, 5년이 지나면 이 에어택시 시장이 약 44조의 시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론 기체 관련해서도 2030년이 되면 한 8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매핑 관련해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넘어가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그래프를 다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가지고 왔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전 세계 에어택시 규모가 44조 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44조 원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30년이 되면 이 에어드론 택시 시장의 45% 정도가 중국이 될 것이고, 글로벌 1위로 등극할 것이다. 2등이 미국 시장이었고 한 3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에어택시 드론 시장이 44조 원인데, 이 시장의 45%가 중국이니까 결국 중국 내 에어택시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중국은 이렇게 약간 IT나 미래 신기술 관련된 시장에 잘하는 한 놈만 키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이양 주주님들은 똑똑하시니까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던 디디추싱이 우버를 인수하고 기존에 한 5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70%를 찍고 지금 90%를 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저희가 90%로 이양의 점유율을 가정하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한 70% 정도를 중국 에어드론 택시의 이항 점유율로 봤을 때 약 14조 정도 이항이 매출을 연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요? 2030년에요. 근데 이항이 이것만 하느냐, 중국만 하느냐, 이 드론 택시 서비스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동남아 시장도 나갈 것이고, 유럽 시장도 나갈 것이고, 여기에 이 중앙 관제에서 케어하는 솔루션 플랫폼도 나갈 것이고, 그러면 14조 이상의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냐. 혹자는 이 70%가 너무 높기 때문에 50% 정도로 하더라도 10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거죠. 매출이 10조인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5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양 주가는 약 10%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이 기체 관련해서도 지금 2030년에는 에어택시 생산이 한 8조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인 수치를 45% 대입을 하면 중국의 이 시장은 거의 뭐 중국 기체들 위주로 팔리겠죠. 약 4조 정도의 시장이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70% 정도를 이양이 가져가게 되면 한 3조가 살짝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합쳤을 때 대략 한 20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보수적이다. 절반만 잡더라도 약 10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오비탈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쪽인데, 이거는 퀵하게 한번 넘어갈게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연결성을 강화하고 초음속으로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으로 여행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인공위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3D 프린팅인데 3D 프린팅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만드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 저희 드론 관련된 그런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가 핵심인데 보시면 이제 이 3D 프린팅이 들어가는 기회가 있는 곳들 중에서 보시면 이 에어로스페이스, 이 우주항공, 항공 쪽 관련된 이 3D 프린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장 첫 줄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뜯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왜냐면요, 여기에 이항의 216 모델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뭐 다양한 이런 뭐 모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모델을 그러니까 디자인을 다양하게 뽑아낼 수가 있다.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크사가 지금 2025년까지 이 드론 기체 시장이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포인트는 얘네들 2025년에 다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빨리 나와야 2024년? 뭐 한두 회사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양의 매출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저희가 잠깐 이 ARK 애널리스트 코러스 형님 뇌 속에 들어가 있다 올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장표를 구성할 때는 왼쪽부터 이렇게 하나씩 놓잖아요. 얘부터 놨다는 거는 얘 그림이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얘부터 떠올랐기 때문에 이 양부터 그만큼 얘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의미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장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이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요. 그리고 다른 뭐 물품들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예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약간 뭐 바이오 쪽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긴 한번 쭉 살펴보세요. 왜냐면 그 캐시우드 누나가 올해 되게 테라퓨틱스, 이런 제노믹 이런 게 되게 화두라고 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25분부터 열심히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